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잠 한숨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Mother. 네, 안녕하세요. 예, 기업은 잘 몰라도 개그는 잘 아는 MC 이상준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수미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지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2월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이제 3월이 다가오는데 이제 3월 공채가 진짜 코앞입니다. 이제 2월 하루하루가 아까운 시간이에요. 맞죠, 샘 씨? 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 예, 하루하루 어떻게 쓰죠? 네? 하루하루 어떻게 쓰죠? 공채 준비해야 되니까 할 게 진짜 많거든요.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인적성도 해야 되고, 예. 자소서 써야 되고. 예. 실제로는 약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저도 사실 살짝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 준비를 하고 계시진 않죠, 3월은. 3월이요? 예. 아, 저 마음 먹었어요, 하기로. 아, 2월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시기에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더 열심히 하기로 마음 뭘 먹었습니다. 3월에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네, 지원을 하려고요. 아, 진짜로? 네. 어, 한 5군데에서 10군데 해보려고요. 갑자기요? 아니면 원래부터 생각이 있었던 겁니까? 차츰차츰 그런 생각이 더 강해 들었어요. 아,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금 더 소중하겠네요. 아, 소중해 진짜. 아, 그럼 이거 녹화하고 나서 집에 가서 공부할 예정이에요? 복습해야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 예. 공채는 내 거다.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취준생들도 있는데 갑자기 이제 3월이 다가와서 저 준비할 겁니다. 이런 취준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시작하겠다는 마음에 비해서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 지원하겠다라는 건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다. 아, 그래요? 예, 한 몇 군데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 지원할 진짜요? 생각을 3월에만요? 3월에만 그런 각오로 들어가야 한 3, 40개 그런가? 지원을 하겠죠. 아, 물론 이제 개인에 죄송합니다. 따라서는 뭐 한 3군데, 4군데, 5군데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지만 좀 폭넓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광탈을 뭐 100개 당하더라도 1승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영원이다. 지원을 해줄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다음 달부터 올 상반기 공채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하루하루 소중한 날들 놓치지 마시고 목표를 향해 달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최민경, 학력 지방거점 국립대 졸업, 정치외교학 전공. 나이는 27세고요. 지원 기업은 한국교직원 공제회 사무직 6급. 향후 지원 기업은 공기업 경영직무. 경험 경력, 학점 4.05점, 토익 915점, 토스 레벨 6, 커말 1급, 한국사 1급, 유통관리사 2급, 학과 사무실 등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경험, 코이카 ODA 인턴 7개월, KDI 국제정책 대학원 연구지원팀 인턴 6개월. 고민은 지난 하반기 공채에서 광탈하고 이번 공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참석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했던 우리 최민경 학생입니다. 3월 공채 직전에 네. 마지막 점검을 요청하셨는데 이번에 한국교직원 공제회입니다. 강생, 한국교직원 공제회가 공기업이었네요. 공공기관은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니고요. 예, 공공기관은 아닌데 공공기관처럼 느낌이 오죠. 하지만 우리가 7대 공제회라고 해서 뭐 소방공제나 뭐 경찰공제 그리고 뭐 교직원 공제 등 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직원 공제회 하면은 일단은 전국에 있는 교직원 분들의 어떤 복지나 그러한 기본적인 이제 복리후생 등을 좀 더 추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출자를 개개인에게 받거나 교부금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뭐 금융기관처럼 여러 곳에 뭐 투자를 해서 그 이익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제 교직원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금융 공공기관의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지원하는 지원자들 수준이 상당히 높고 또 채용 규모도 뭐 대규모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사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또 공공기관에 어떤 제약이 없는 편이고 또 연봉은 굉장히 높은 편, 4천 초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숨겨진 뭐 신의 직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매니아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이제 민경 학생이 공기업 경영직에 지원하고 있는데 스펙만 본다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교직원 공제는 서류 전형에서는 좀 관대한 편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블라인드 전형에 위배되지 않거나 뭐 불성실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대부분 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필기 전형의 컷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제 면접도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스펙적인 측면으로만 보기에는 판단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다양한 경험도 하셨고 꾸준하게 자기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특이하죠. 예. 제가 이제 다스베이더를 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인데 이제 두 번째 보내신 거예요. 채찍을 이제 두 번 맞겠다는 의미인데, 예. 최첨삭을 부탁한 이제 민경 학생, 예. 샘 씨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두 번까지 부탁을 한 게 굉장히 노력하는 학생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꼭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자소서를 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취 취준생 통신원이죠. 우리 세미 씨가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져왔을까요? 네. 한국교직원 공제회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해 말에 이 이름도 어려워요. 국내 벤처캐피탈 블라인드 펀드 위탁 운용사 10곳을 선정해서 1,500억 원 출자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를 처음 들어보는데 우선 이 블라인드 펀드가 무엇이고 또 교직원 공제회가 이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저도 블라인드 펀드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봐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역시 모든 것은 이름에 다 포함되어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의 처라든지 뭐 투자의 내용들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블라인드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자금을 모은 다음에 향후에 이제 어떤 시장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장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막 그 뉴스를 보면 뭐 사모펀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종 그런 펀드명을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을 텐데 사모펀드 역시 블라인드 펀드의 한 유형이다라고 뭐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블라인드 펀드를 투자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공제회도 이 교직원들의 어떤 복지 그리고 복리후생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끊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네. 이 외에 교직원 공제가 또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식이나 채권 뭐 다양한 것 같고요. 뭐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직원분들에게 뭐 저리로 뭐 대출을 해준다든지 하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뭐 예대 마진이 분명히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험 상품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대상 자체가 일단 교직원에 한해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뭐 교직원 공제의 그 설립 목적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서 우리 일반 그 시민들은 뭐 굉장히 좀 뭐랄까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취준생 통신 확인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항목은 3번입니다. 본인 삶에 있어 가장 큰 실패라고 여기는 일에 대해 기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였는지 기술하시오입니다. 쌤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뭘까요? 문제 해결 능력. 맞을까요? 일단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실패, 극복, 문제 해결 아닌가요? 맨 앞에 뭐라고요? 문제 해결. 맨 앞에 뭐라고 읽으셨죠? 큰 실패, 예. 그것만 크게 얘기해 보세요. 실패, 실패. 네, 그럼 뭐죠? 예.
평가하고는 저는 상준 씨가 예. 이제 상준 씨가 예습을 하고 오나? 예.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실패 경험이니까 예.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려고 다시 한번 그 실패라는 단어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유도한 거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당신은 실패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걸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 근데 평가 교수가 실패했습니까? 예. 그러네. 실패였네. 이거 편집만 잘하면 맞힌 게 되네. 아 그래요? 예. 오 쌤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뭘까요? 실패. 저희가 첨삭을 해볼 텐데 총 2개의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먼저 첨삭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봐볼게요. 타겟 분석을 통한 매출 상승 10,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0,000%라는 게 일단 현실 감각이 좀 많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했던 고객들의 SNS를 모두 방문해 보니까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자, 이게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일단 가정한 거예요. 본인의 어떤 실패한 상황을 좀 제시를 했고, 그럼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제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고객들의 SNS를 모두 방문해 본 결과, 자, 모두라는 표현은 양적인 측면에서 내가 그래도 많이 찾아봤다라는 걸 암시할 수는 있겠지만은 고객들의 SNS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설문 아니면은 인터뷰, 그 다음에 뭐 경쟁사의 움직임, 당시 시장의 어떤 트렌드, 계절적인 특징, 통계 자료,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실패했구나. 내가 어떤 부분이 정말 부족했구나.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좀 중요한데 여기서는 다소 단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게 실패의 원인일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모습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다양하게 실패의 원인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 그 부분에 대한 걸 강조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단 첨삭해봤는데요. 프리마켓 이벤트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실패를 극복한 사례로 적당한 소재였을까요? 네, 충분히 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몇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실패를 통해서 내가 속한 조직에 엄청난 큰 피해를 줬다라든지 아니면은 인성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역량이 부족해서 실패한 거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극복이 가능한데 인성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그걸 극복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든다면 책임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아니면 꼼꼼하지 못했다. 성실하지 못했다. 뭐 배려심이 없었다. 이런 것들은 다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패의 소재를 선택할 때는 그 원인이 인성적 측면이 아니고 역량적 측면이다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되고 우리 지원자는 고객 니즈 파악이라는 타겟 분석에 대한 어떤 역량적 측면을 바탕으로 원인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재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소제목도 이제 저희가 한번 다시 써봐야 되는데 다시 써보기 전에 우리 민경 학생이 쓴 소제목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본인이 이제 성과 중심으로 극복을 했다라는 것 중심으로 이제 소제목의 키워드를 잡은 거거든요.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뭔가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한다.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했을 때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행동과 노하우 중심으로 소제목을 작성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역시나 소제목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고 역시나 1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이 오십니까? 이 소제목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사이에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지. 되셨어요? 네, 되셨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먼저. 예. 네.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매출 100% 상승. 아니면은 원인 분석을 통한 매출 100% 상승. 네, 좋습니다. 상준 씨.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매출 상승. 후회 안 하세요? 추구. 뭔가 맞는 것 잠깐만요. 같아. 후회 안 해요? 아니, 다시 끝이 아니에요. 변경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매출 상승을
꿈꾼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꿈을 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 더 좋았고요. 아 그래요? 계속 물어보길래 계속 붙이게 되잖아요 사람이. 예. 일단은 뭐 두 분 다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말 그대로 어떤 실패 과정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났다. 그래서 실패라는 게 단순하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극복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암시하셨기 때문에 두 분에게 아주 만족스럽게 좀 뭐랄까 칭찬을 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희만큼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자, 저희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예, 열심히 같이 배우고 있으니까요. 예,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쌤이 또 첨삭을 해주실까요? 그 맨 마지막에 입사 후에도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발전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 매출도 지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이후에 간략하게라도 왜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내가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깨달음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원자는 지금 실패에 초점을 두기보다도 문제 해결 관점으로 좀 초점을 두다 버리니까 어떤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그 실패에 대한 어떤 개인의 어떤 생각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 정도 좀 추가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자의 마음을 좀 얻어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문단에서 그래도 요것만 좀 고쳐도 달라지겠다 싶은 문장이 있다면 그거 딱 꼽아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좀 더 그 실패라는 키워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깨달음, 그 다음에 이 실패에 대한 교훈이 왜 지원한 교직원 공제에 더 중요한 것인지를 정밀하게 마지막 부분에 좀 더 강조해 주는 부분. 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쓴 내용들의 글자 수를 좀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곧 구매로 이어졌습니다에서부터 지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성과인 거잖아요. 네. 성과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성과를 대폭 줄이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글자 수에 대한 부분이 말 그대로 확보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소서를 첨삭을 해봤는데요. 이 모든 평가는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요. 언짢아 마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예. 네, 이번에는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경 학생이 지원하는 공기업 경영 직무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어떠한 OA 활용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뭐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고객 응대와 관련된 역할들이 공통적으로 좀 필요한 편입니다.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는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격사항뿐만 아니라 뭐 교육사항, 그런 경력사항, 경험사항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좀 필요하겠죠. 경력이나 뭐 자소서 내용을 보면 민경 학생은 다소 적극적인 성향 같은데요. 이제 공기업 경영 직무에는 이제 어떤 성향이 맞을까요? 사기업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사기업은 주어진 게 있으면 그것보다 뭔가를 더 많이 하는, 즉 도전적 성향이 좀 필요한데 공공기관이나 이런 경영지원 직무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주어진 부분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안정감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다라는 건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지나치게 급진적인 모습으로 발전되다 보면은 공공기관의 어떤 성향이 좀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절제하면서 접근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그럼 민경 친구가 직무에 맞게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쌤? 일단은 민경 학생의 뭐 그 아까 자소서 프로필 내용에서 뭐 딸만큼 따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학도 높으신 편이시고 커말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분야들을 지금 공부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정치 외교학 전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비경영 전공자로서 재무회계에 대한 공부는 조금 해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공공기관 경영지원 직무를 지원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 재무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업무를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전문 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계천재가 뭐 땡대리 뭐 약간 이런 책 같은 거 있잖아요. 만화책 같은 거 뭐 그런 부분들도 해서 같이 좀
봐주시면서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관련해서 뭐 사무보조 경험은 좀 있는데 민원을 응대한다는 측면에서 뭐 고객을 많이 응대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뭐 그런 것들도 좀 추천하고 싶네요. 네, 이번에는 쉬는 시간 대신 물어주마 시간입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묻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질문들을 우리 쌤 씨가 대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제가 여쭤보기에도 조금 민망한데 한 번쯤은 궁금했던 질문이에요. 면접 볼 때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면접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든지 다시 한번 물어보면 조금 마이너스가 될까요? 궁금했죠?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요? 그럼 질문을 한 거는 못 들었는데 네. 무슨 대답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못 들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무조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질문 근데 뭔가 집중력이 네. 이거는 뭐 초보적인 질문이 아니라 좀 이상한 질문 같은데 어쨌든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면접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면접관이 두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이제 실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서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은 제가 좀 말도 좀 빠른 편이고 약간 면접의 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질문을 좀 일부러 어렵게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지원자분들이 긴장도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을 확인하면 오히려 저는 가산점을 주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꿀팁이다. 근데 무조건 일부러 못 들은 척 해가지고 질문하면은 그럼 매를 맞아야겠지. 그죠, 뭐 예를 그죠. 들어서 오늘 점심 뭐 먹고 왔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야 이거 말티가 안 통하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서 면접관도 자기의 질문이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걸 본인도 질문을 하고 나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질문을 주게 되면 그치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취미가 뭔가요? 라고 그냥 정말 명확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무슨 얘기 하신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야 이거 지금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또 상황에 맞게 질문을 해주시는 거는 전 필요하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제 또 들을 필요는 있지만 진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그런 질문들은 다시 한번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직접 자소서로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쌤이 뽑은 강탈의 원흉 민경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겁니다. SNS를 많이 이용하는 젊은 연인을 주요 고객으로 선정하였으나 이벤트 참여 후 게시글을 삭제하여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저와 세미 씨가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나요? 되셨나요? 정리가 조금 잘 안 되는데 일단 해볼까요? 네. 저는 이걸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SNS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 마케팅 논문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거를 좀 녹여내고 싶은데 그래서 문제였습니다 하고 그 뒤에 추가로 뿐만 아니라 뭐 통계 자료, 마케팅 논문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뭐 이런 것도 좀 매출 상승에 상승을 저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3월 달에는 시험이 안 되셔서 여기 계속 나오시겠네요. 아니요, 예, 선생님이 좋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 정답 못 계속 볼 수 들었어요. 있을 것 같습니다. 3월까지는 계속 볼 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취업해야 같습니다. 되는데. 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SNS를 많이 이용한 젊은 연인을 주요 고객으로 선정하였으나 이벤트 참여, 게시글을 삭제해 매출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게시글을 올린 고객들은 바로 계정을 해킹하여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뒤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는 또 얘기를 아무래도 근데 실패에 이거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 확실히 네.
틀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기발하다. 예능으로 갈 거냐, 아니요. 그냥 다큐로 갈 거냐를 결정하고 이제부터는 답변하시는 게 좋죠.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그 뒤에 말재주가 없어서 근데 이런 식으로 뒤에 실패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 뒤에 뭐 어떤 해결 방안도 써야 된다라는 거를 쓰고 싶은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웃기게 쓴 건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예. 3월에 봬요? 예. 근데 아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문장 전에 SNS를 모두 방문해 본 결과를 얘기하면서 아까 세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미 결정은 됐어요. 한 가지를 봤다라고. SNS를 모두 방문해 봤다고. 근데 SNS를 방문하다 보면은 또 그 SNS에 이 게시글을 삭제했다라는 거 외에도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남긴 피드백에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게시글 삭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런 걸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냥 방문을 해봐가지고 말 그대로 이벤트 참여 게시글이 없어지는 것만 보고 이것이 문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단편적인 걸 갖고 판단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경로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서 분석을 하던가 아니면 한 가지 경로로 들어가서 굉장히 세부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걸 찾아내던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적용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한국교직원 공제회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최민경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꼭 유념해야 할 부분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우리 재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제가 첨삭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이다 보니까 또 피드백을 위해서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용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런 피드백을 받았다고 해서 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어떤 외부의 어떤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어떤 점검을 받을 때 이런 개선점에 대해서 너무 당황해하지 마세요. 다만 좀 더 나다움을 이 자소서 안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다 보니까 계속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더 이질감을 느낄 텐데 그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에 더 부각하고 싶은 나만의 어떤 가치와 의미 그런 것들을 더 담아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미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자소서에 이제 실패라는 키워드가 담긴 질문이 나오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